자, 대단원 마무리 13번부터 풀이 이어가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다음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색칠한 부분의 모든 수의 합을 구하시오. 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반드시 31쪽에 있는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그 제목은 하키스틱 패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바로 문제화한 겁니다. 대각선끼리 보다시피 이 파스칼 삼각형에서 이 대각선끼리에 있는 조합의 수를 모두 합하면 그것은 이제 하키스틱 모양처럼 마지막에 이렇게 꺾여서 이 줄에 있는 수와 같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여기는 그럼 다음 줄이니까 11이 될 거고 11, 18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대각선끼리 모두 합해서 더하면 그 다음 줄에 있는 11C 9와 같겠죠. 자, 이 둘을 더하면 되는데 자, 이것은 색칠한 부분에서 제외되어 있으니까 마지막에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다시 파스칼 삼각형의 중요한 성질 12C9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12C3 마이너스 1이므로 12, 11 곱하기 10. 자, 그래서 약분해서 계산하면 220 마이너스 1에서 219가 되겠습니다. 자, 이 31쪽에 있는 내용을 잘 이해했다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여기서 탐구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파스칼의 삼각형에는 실제로 이 하키스틱 패턴 이외에도 다양한 규칙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어떤 규칙들이 있는지를 탐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인터넷이나 서적, 자료를 참고할 수 있지만 반드시 스스로 공부하거나 찾아서 탐구를 해보고 자신의 글로 게시판에 글을 남기면 되겠습니다. 게시판에 글을 남길 때는 노트에 적어서 사진을 찍어도 되고 타이핑을 직접 해도 되겠습니다. 1반부터 14반 모두에 해당되므로 관심 있는 학생들은 꼭 이 탐구 문제를 해서 게시판에 올리기 바랍니다. 자, 1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이 정사각형이고 옆면이 모두 합동인 사각뿔 모양의 5개의 면에 서로 다른 5개의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단, 한 면에는 한 가지 색만 칠하고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기준을 잘 잡아야 한다. 그리고 이 기준을 통해서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가 이 경우의 수 문제를 푸는 데 핵심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당연히 기준을 밑면으로 잡아야겠죠. 이 밑면에 먼저 색을 칠해야겠습니다. 그래서 5가지의 색이 있는데 이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먼저 색을 칠하고 이제 나머지 4가지의 색을 옆면에 칠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고 했으므로 바로 원순열의 수가 되겠죠. 그래서 4-1 팩토리알이고 두 개는 동시에 잇따라 일어나므로 곱의 법칙을 적용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하면 30 간단히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1, 2, 3, 4의 중복을 허용하여 3개를 뽑아 만들 수 있는 모든 세자리 자연수의 합을 구하시오. 자, 중복을 허용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먼저 1, 2, 3, 4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세자리 자연수는 몇 개나 될까요? 자, 만약에 세자리 자연수 선생님이 이렇게 네모, 세모, 동그라미로 표현한다고 하면 자, 이 각각에는 1부터 4까지의 수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4개 중에 중복을 허용하여 3개를 선택해서 만드는 것이므로 그리고 순서가 있죠? 그러므로 중복 순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파이 3이 되겠죠? 그래서 4의 세제곱 64. 일단 64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그것들을 모두 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선생님이 1, 2, 3을 뽑았다. 123이 되겠죠. 자, 4, 2, 2를 뽑았다. 그럼 422가 될 텐데요. 자, 이 둘을 더하면 우리 더할 때 어떻게 하냐면 1의 자리끼리 더하고 10의 자리끼리 더하고 100의 자리끼리 더해서 우리가 계산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각각 자리별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1의 자리부터 보면 1의 자리에 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1부터 4까지의 수인데 이 64, 64가지가 있고 1부터 4까지 모두 동등하게 4로 나누면 16개씩 존재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1도 16번이 나오고 2도 16번, 3과 4도 각각 16번이 나오므로 이것들을 더해서 16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1의 자리는 160이 되겠습니다. 자, 10의 자리도 마찬가지죠. 10의 자리도 당연히 1부터 4까지의 수가 들어갈 수 있고 16번씩 나오는데, 자, 10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다 뭘 곱해야 되겠죠? 그렇죠. 10을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16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100의 자리는 마찬가지로 160에다가 100의 자리이므로 10의 제곱, 100을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16,00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들을 모두 더하면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답은 17,760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자, 이 경험을 뜻하는 단어죠. experience에 있는 10개의 문자 중에 4개의 문자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보면 일단은 이 단어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 이라는 단어, 모음이죠. 이 이라는 모음은 하나, 둘, 셋,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보면 나머지는 모두 다 중복 없이 하나씩만 나온다. 알파벳이 하나씩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뭘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 당연히 2가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2를 4개를 뽑는다. 그러면 2가 되는 거니까 한 가지 경우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2를 3개만 뽑는다. 그러면 3개가 뽑히니까 나머지 6개 중에 1개만 뽑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6개 중에 1개를 뽑고 나머지는 2가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X를 뽑았고 2가 3개이니까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얘를 어떻게 나열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문자가 되므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내수를 고려해야겠죠. 그래서 4팩을 3팩으로 나눠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X에만 해당되는 거고 P일 수도 있고 그게 R일 수도 있으므로 여기 60원을 곱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계산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480까지가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480까지가 아니라 24가지네요. 24가지. 자, 그 다음에 2를 2번만 사용한다. 그러면 남은 6개 중에 2개를 뽑아야 되고, 자,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볼까요? X와 P를 뽑고 2이다. 그러면 역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4팩을 2팩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자, 얘를 계산하면은 180까지. 그 다음에 자, 2를 한 번만 사용한다. 그러면 서로 다른 6개 중에 3개를 뽑아야 됩니다. 6개, X, P, R, I, N, C 중에 3개를 뽑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1개가 되겠죠. 그러면 X, P, 그 다음에 R, E다. 자, 그럼 얘는 모두 다 다르죠? 그러면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은 4팩이 되겠죠. 자, 얘가 이제 480까지네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가 하나도 뽑히지 않으면 예를 들면 어떤 경우죠? X, P, R, N 이런 경우죠. 그럼 당연히 이 경우에는 서로 다른 6개 중에서 순서 고려하고 4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순열의 수 6P4.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360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것을 모두 더하면 되죠. 1 더하기 24 더하기 180 더하기 480 더하기 360. 그래서 모두 계산하면 1045가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거듭 얘기하지만 경우의 수 문제를 볼 때는 뭘 기준으로 잡을 것이냐,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명확하게 분류를 하는 것이 경우의 수 문제를 보는데 핵심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17번 문제. 자, 부등식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5 이하이다를 만족시키는 자, 의미 아닌 정수 x, y, z의 순서상 x, y, x, y, z의 개수는 nh5이다. 자연수 n을 구하여라. 자, 이 문제는 교과서 25페이지의 예제 1번이 기본입니다. 먼저 이 문제를 꼭 풀고 나서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x 더하기 y 더하기 g가 5 이하라고 했는데 자, 5 이하가 되는 경우 생각을 해봐야겠죠. 당연히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0인 경우부터 생각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음이 아닌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수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가장 먼저 더해서 0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또 1이 되는 경우, 2가 되는 경우, 3이 되는 경우, 4, 5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각각은 예제 1번을 해결했다면 각각에 대해서는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중복 조합으로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서로 다른 3개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하나도 뽑지 않는 경우가 되고요. 아이고.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은 3H1이죠. 그 다음은 3H2, 그 다음은 3H3, 3H4, 3H5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으로 경우를 모두 나눠서 생각을 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자, 중복 조합을 이제 일반적인 조합의 수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2C0, 3C1, 4C2, 6C3, 6C4, 7C5가 되겠죠. 자, 근데 이 조합의 수들의 합은 우리가 앞에서 13번에서 바로 다룬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살펴보면 하키스틱 패턴이 됩니다. 하키스틱 대각선입니다. 모두 대각선들의 합이고 마지막에 이렇게 내려오는 바로 하키스틱 패턴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느냐? 바로 그 다음 줄에 해당하는 8이 되겠죠. 7까지 썼으니까 8C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가 NH5가 될 때 N의 값을 구하는 거죠. 자, 그런데 NH5는 조합의 수로 바꾸면 N 더하기 4C5가 되죠. 그래서 이 둘이 같은 거니까 얘와 얘가 같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N 더하기 4는 8이므로 N은 4다. 이렇게 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대단원 마무리 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한 달여간 온라인 수업으로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등교 개학입니다. 알찬 주말 보내고 5월 13일에 모두 밝은 모습으로 만납시다. 수고하셨습니다.